고요함의 길. 고요함 속에서 길을 찾고 활력 속에서 그 길을 걸어라. 고요는 방향을 비추고 활력은 그 길을 열어준다. 두 에너지가 하나로 춤출 때 세상은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 새롭게 빚어질 것이다. 고요와 활력의 춤, 억압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가능성. 억압의 틀 속에서 숨쉬는 빛. 창문 틈새로 비집고 들어온 빛은 조용히 방 안을 스며들었다. 그것은 벽과 책상 위를 미끄러지듯 타고 내려와 바닥에 반투명한 선을 그렸다. 그 선은 바람이 없는 방 안에서도 끊임없이 움직였다. 그러나 벽과 가구, 책의 모서리가 빛의 흐름을 막았다. 빛은 자유롭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싶어 했지만 벽이라는 제한이 주는 틀 안에서 방향을 잃고 멈추었다. 그 빛은 어느 순간 제자리에서 맴돌기 시작했다. 빛은 자유로움을 상징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자유는 이 빛과 같다. 우리는 자유롭게 느끼지만 그 자유는 이미 설정된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 마르쿠제가 지적한 억압적 관용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억압은 드러나지 않고 투명하다. 보이지 않는 경계 속에서 우리의 활력은 방향을 잃는다. 활력을 발휘하라고 요구와 성취를 위한 경쟁은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 그 결과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더 정교하게 설계된 억압으로 변질된다. 58번의 활력은 이 빛과 같다. 그것은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하지만 억압적 구조가 부과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에 의해 멈춘다. 방향을 찾지 못한 채 활력은 그림자 상태로 갇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고요를 필요로 한다. 52번의 고요는 활력이 멈추지 않도록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돕는다. 그것은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활력을 품어낼 공간을 여는 힘이다. 이 글은 현대사의 억압적 틀 속에서 58번의 활력이 어떻게 52번의 고요를 통해 해방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활력과 고요의 융합은 단순한 개인적 치유를 넘어 새로운 사회적 구조를 설계할 열쇠를 제공한다. 빛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발견할 것이다. 58번 활력, 불만 속에서 피어나는 움직임. 골목길 한가운데 아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닳아버린 분필 한 자루가 쥐어 있었고 분필 끝에서 나오는 선들은 바닥 위로 부드럽게 흘러갔다. 선들은 마치 방향을 잃은 강줄기처럼 제멋대로 뻗어갔지만 그 움직임에는 이상한 리듬과 조화가 있었다. 분홍빛과 초록빛, 파랑빛 선들은 바람에 날리는 분필 가루 속에서 춤을 추듯 서로 얽혔다. 아이의 움직임은 목적을 가질 필요가 없었고 설명될 필요도 없었다. 그것은 존재 그 자체로 충분했다. 그러나 지나가던 어른이 그의 앞에 멈춰섰다. 그게 뭐니? 어른의 질문은 그 순간 모든 것을 멈추게 했다. 아이는 잠시 손을 멈추고 어른을 올려다보았다. 왜 그런 걸 그리고 있는 거야? 질문은 선을 멈추게 했고 아이의 분필은 바닥 위에서 길을 잃었다. 아이는 설명할 수 없었다. 어른의 눈은
선이 가진 자유로움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하려 했다. 그 순간 활력을 정지되었고 바람에 날리던 분필 가루마저 땅으로 가라앉았다. 58번의 활력은 이 아이의 움직임과 같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에너지이며 세상과 접촉하려는 본능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이 활력을 평가하려고 하고 그에 대해 설명하기를 요구한다. 우리의 삶에서도 활력은 종종 목표와 결과의 틀 속에서 방향을 잃는다. 끊임없는 성취의 압박은 활력을 단순한 노동과 소모로 전환시키고 그 끝에서 우리는 불만족과 공허함을 느낀다. 활력은 흐르기를 멈추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불만족은 활력이 갇혀 있을 때 드러나는 그림자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한다. 아이의 선처럼 우리의 활력도 억압적 틀 속에서 제자리 걸음을 반복할 뿐이다. 하지만 이 불만족은 활력의 끝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문턱이다. 활력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고요라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 52번의 고요, 활력을 담는 그릇. 어른이 떠난 뒤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다. 자동차 소리도 사람들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이는 한동안 손을 멈추고 땅에 남겨진 선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그 선 위로 가볍게 지나갔고 분필가루는 바닥에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아이는 손끝에 남아있는 분필의 거친 감촉을 느꼈다. 그 순간 골목의 고요는 아이를 감쌌다. 그것은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강요된 침묵이 아니라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공간이었다. 아이는 분필을 다시 들었다. 그의 손은 이제 더 부드럽고 느리게 움직였다. 분필의 끝은 다시 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 선이 더 길고 곡선적으로 흐르며 바닥을 자유롭게 가로지르기 시작했다. 선은 목적이 없었지만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다. 고요 속에서 아이의 활력은 방향성을 찾았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고 그 움직임에는 다시금 리듬이 깃들었다. 52번의 고요는 이런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고요는 에너지를 멈추게 하는 힘이 아니라 에너지가 흘러갈 수 있도록 새로운 공간을 마련한다. 현대사회는 이 고요를 두려워한다. 고요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이 움직임은 어디로 가는가? 이 흐름은 왜 시작되었는가? 고요 속에서 활력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억압된 구조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탐색하기 시작한다. 하이데거는 고요 속에서 존재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요는 단순히 활동의 부재가 아니라 활동을 성찰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이다. 아이의 움직임이 처음에는 목적 없이 흐르는 듯 보였지만 고요는 그 움직임 속에 잠재된 의미를 불러냈다. 그것은 목적이나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움직임이 되었다. 현대사회에서 고요는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다. 우리는 끊임없는 움직임을 요구받으며 잠시 멈추는 시간조차 빼앗긴다. 그러나 고요는 활력이 소모되지 않고 방향성을 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태다. 그것은 활력을 담을 그릇이며 동시에 활력이 억압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는 무대다. 골목의 고요는 아이를 감싸며 활력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아이는 더 이상 어른의 질문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그림을 그렸고 이번에는 더 큰 선이 골목을 넘어 흘러갔다.
고요는 아이의 활력을 품어내는 그릇이었고 그 안에서 활력은 스스로의 길을 찾기 시작했다. 억압적 관용의 해체, 마르쿠제의 통찰과 해방의 길. 아이가 그린 선은 점점 골목의 경계를 넘어 길게 뻗어나갔다. 그 선들은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지만 이내 점점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냈다. 분홍빛, 초록빛, 파랑빛이 교차하며 골목 바닥을 뒤덮었고 바람에 흩날리던 분필 가루마저 그 그림의 일부가 되었다. 아이의 손은 멈추지 않았고 그의 움직임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쓰인 메시지처럼 보였다. 사람들이 골목을 지나며 그림을 밟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심코 선 위로 발을 디뎠다. 하지만 이내 그들은 선의 흐름을 인지했고 선을 피해 조심스럽게 걷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선이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어딘가로 이어지는 길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 길은 기존의 질서와 다르게 보였고 그것은 기존의 경로를 재해석하며 그 경계 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었다. 마르쿠제는 억압적 관용이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자유를 허용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자유를 통제된 경로 안에 가두는 구조다. 아이의 선은 그런 억압적 관용의 틀을 넘어서는 상징이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이 선들은 처음엔 무질서해 보였지만 점점 큰 조화를 만들어갔다. 그것은 기존의 경로를 무시하면서도 새로운 길을 제안했다. 이것이 58번의 활력과 52번의 고요가 만나 이루어낸 가능성이다. 고요는 아이에게 새로운 길을 탐구할 공간을 주었고 활력은 그 공간 안에서 억압된 틀을 넘어설 에너지를 제공했다. 현대사회에서 활력이 억압을 넘어서려면 고요라는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요는 단순히 활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억압적 틀을 해체할 수 있는 대항적 상상력을 키우는 공간이다. 사람들은 이제 아이의 그림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놀이로 시작되었지만 골목과 거리 그리고 그들이 지나온 모든 길의 형태를 재구성하고 있었다. 아이는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의 활력은 억압된 경로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그의 그림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존의 틀을 넘어서 새로운 질서를 제안하는 것이었다. 마르쿠제가 주장했듯 대항적 상상력은 기존 질서의 허구를 드러내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필수적이다. 고요 속에서 회복된 활력은 더 이상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만의 언어로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간다. 아이의 그림은 단순히 그려진 선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자유의 길이었다. 활력과 고요의 춤, 균형과 융합. 아이의 선은 마침내 골목의 경계를 넘어 거리 전체를 뒤덮었다. 그림은 단순한 선들의 집합이 아니라 이제 도시의 일상적인 풍경 속에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분필의 선은 구불구불한 곡선으로 교차하며 끊임없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그 선을 밟으며 또는 피하며 걸어가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 선들을 단순한 낙서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거리의 질서를 재해석하는 새로운 언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선들은 어디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선의 방향을 고민하지 않았고 그의 손은 고요와 활력이 하나로 융합된 리듬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였다. 분필의 선은 단순히 바닥 위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동작을 바꾸고
그들의 일상적인 발걸음을 새로운 길로 이끌었다. 그 선들이 만들어낸 춤은 아이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골목과 거리 그리고 공간 속에 있던 모든 존재가 함께 만들어낸 것이었다. 선불교에서의 철학은 무의의 상태, 곧 움직임이 없는 움직임을 강조한다. 무의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활력과 고요는 바로 이런 무의의 춤을 통해 하나가 된다. 고요는 활력을 안정시키고 활력은 고요를 움직이게 한다. 두 에너지는 서로를 보완하며 하나가 다른 하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고요만 있다면 움직임은 정체되고 활력만 있다면 움직임은 흩어져 버린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움직임을 요구하지만 그 움직임은 방향성을 잃기 쉽다. 반대로 고요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삶은 멈춰버린다. 아이의 선은 이 두 에너지의 균형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그의 손은 분필을 멈추지 않았지만 그 움직임은 고요 속에서 이루어졌다. 고요가 그의 움직임을 담아내고 활력이 고요 속에서 자유롭게 흘렀다. 분필은 점점 달아가고 있었다. 아이는 손끝에서 분필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은 그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 빠르고 더 유연하게 움직였다. 그 선들은 그의 손을 떠나 골목과 거리 그리고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다. 선은 서로 얽히고 겹치며 복잡한 패턴을 이루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조화가 있었다. 그것은 고요와 활력의 완벽한 균형이었다. 그 선을 따라가던 한 사람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매일 지나치던 거리의 모양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 선들은 그가 무심히 지나쳤던 길의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이의 활력은 더 이상 개인의 에너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주변의 공간을 재구성하며 모든 이들을 새로운 움직임으로 이끌고 있었다. 활력과 고요는 춤을 추었다. 고요는 활력을 담아내며 그 에너지를 지탱했고 활력은 고요를 생명력으로 채우며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냈다. 그 춤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분필이 모두 닳아 없어지고 선이 더 이상 그려지지 않더라도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춤은 단지 선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고요와 활력의 조화였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회를 향한 초대. 아침의 빛은 창문을 넘고 방 안의 공기를 부드럽게 흔들며 스며들었다. 먼지의 입자들은 빛 속에서 떠다니며 반짝였고 그 작은 입자들은 움직임 속에서 무언가가 춤추고 있었다. 그 춤은 조용했고 동시에 역동적이었다. 고요와 활력은 빛과 먼지 속에서 하나로 얽혀 있었다. 골목에서 시작된 아이의 선은 이제 거리를 뒤덮였다. 분필로 그려진 그 선은 이제 단순히 땅 위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매일 지나던 익숙한 공간을 낯설게 만들었고 그 공간이 가진 새로운 가능성을 드러냈다. 선을 따라 걷던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길이 단순한 목적지로 가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탐구해야 할 세계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선은 그들에게 멈춤과 움직임을 동시에 가르쳤다.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똑같은 궤적을 반복하지 않았다. 마르쿠제는 억압적 관용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사회가 진정한 자유를 잃었다고 말했다. 그 틀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끼지만 그 자유는 이미 제한된 경로 안에서만 작동한다. 그러나 고요와 활력이 만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고요는 그 틀을 의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활력은 그 공간을 따라 억압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
이 새로운 사회는 단순히 기존 구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존 질서의 잔해 위에서 새로운 길을 창조하는 것이다. 아이의 선이 골목을 넘고 도시 전체로 확장되었듯 고요 속에서 회복된 활력은 억압적 틀을 해체하고 사람들을 새로운 상상력으로 이끈다. 그것은 경쟁과 성취로 지배되었던 사회에서 의미와 협력을 중심으로 한 사회로의 전환이다. 그 춤은 멈추지 않는다. 고요는 활력을 지탱하고 활력은 고요를 움직인다. 그 춤은 빛과 먼지 속에서 골목과 거리 위에서 계속된다. 그 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더 이상 우리가 지나치는 골목과 길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다. 그곳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 무대다. 아이의 그림은 끝나지 않았다. 분필이 모두 닳아 없어졌지만 그 선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발걸음 속에서 살아있었다. 그 선은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바로 선의 힘이었다. 그것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고요와 활력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다시 배워야 한다. 고요는 우리의 움직임을 반성하게 하고 활력은 우리가 멈추지 않도록 이끈다.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고 창조할 수 있다. 빛이 먼지 속에서 춤추는 것처럼 고요와 활력은 하나로 융합되어 우리의 세상을 다시 쓰는 춤을 춘다. 그 춤은 우리의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골목과 거리 위에서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춤은 단지 개인적인 자유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사회의 언어가 된다. 그 춤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할 것이다.